화제를 좀 바꿔보죠. 전자발찌 절단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거칩니다. 마이크를 치고요. 취재진 밀치고.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조금 전에 경찰서로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건 이제 법원이에요. 또 발로 찹니다. 튕겨나간 마이크에 취재진이 맞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왜? 범행 사실 부인하십니까? 추가 범행도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아유, 저거.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저런 핵심적인 끔찍한 사건 피의자들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뭐 이전에 이제 그 강력 사건 발생했을 때 범죄 피의자와 한편으로는 좀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번에 좀 더 감정적인 측면이 드러난 것은 있지만 한 전문가가 한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기자들한테 보였던 행동이 피해자들한테 보였던 행동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화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걸 누군가를 향해서 표출을 그러니까 쏟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강 씨하고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모난 성격에다가 자기 감정, 남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던데요. 그 경계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니까 자기 감정만 좀 표출하는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자막 그냥 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발언이라서. 일단 혐의가 살인 외에도 전자발찌 훼손 이것도 적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살인은 뭐 1, 2차에 걸쳐서 2명의 여성을 살인한 그 혐의가 있고요. 본인도 이제 자수를 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중간에 또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네.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을 때,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은 이미 살해한 뒤죠. 그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보시죠. 네, 28일 오전 9시인데요. 차가 멈추더니 내리죠. 강 씨입니다. 회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인데 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경찰차가 지나가죠. 바로 돌아서 도주합니다. 6분 뒤에 경찰이 도착해서 일대를 뒤졌는데 이미 떠난 뒤였어요.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6분 차이였어요. 6분 차이. 저때 검거를 했으면 두 번째 희생은 없었을 텐데. 그럼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근데 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난 다음에 자기가 휴대폰을 들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렌터카를 빌립니다. 첫 번째 렌터카를 빌렸을 때 화면이 찍힌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나를 이제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렌터카를 준 상태에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타고 버스에다가 휴대전화 두고 내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렌트카를 한 번 더 빌려서 두 번째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좀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밀함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좀 아쉬운 점은 1차 범행 후에 27일 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당시에 그때 법무부 직원하고 경찰이 5차례나 강 씨 집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에 진입을 못했는데 이미 살해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체포영장이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20시간 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강 씨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신고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조사들을 하거나
조회도 하고 체포영장을 받는 노력들을 했더라면 그러면 좀 더 빨리 강 씨를 잡았을 수 있겠고 그러면 2차 사례가 없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오전에 영장 심사를 했으니까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아마 나올 테고. 네,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는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긴 좀 애매한데요. 두 번째 50대 여성 살해된 여성하고는 아는 관계였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이제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안갚음이나 이런 것 형태로 나온 것 같고 첫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그랬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발찌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자발찌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끊을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범행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들, 경찰과 공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호관찰관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특경사,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보호 수용 자체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시설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성범죄나 재범 우려가 높으면 형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시설에서 수용해서 관찰하고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사회로 내보내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격리 기간을 조금 늘리자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